네, 6월 2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분이 있죠. 네. 자, 국회 복지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늦지 않고 오셔서 박수 3번 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네, 제 시간에만 와주시면 땡큐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특검들은 주말을 잊은 채 근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검찰 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황당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하자마자 하루 만에 심우정 총장이 바로 사건 배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최후의 발악이다 이런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단 심우정 총장 아무 소리도 없다가 조용조용 있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 국민의힘이 고발했다는 것도 좀 안 맞아요. 그 이종배라고 잘 아실 텐데 서울시 의원이고 서울시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제 대민주당 고발 전문이죠. 그리고 한간에서는 그렇게 고발을 열심히 해준 덕분에 공천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래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고발에 더 집중한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분이 고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바로 이분이 국민의힘 시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 차원의 고발이라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의원들이나 인사청문위원들이 고발한 게 아니라 이분이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고발되고 나서 배당되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기자회견하고 요 패턴 익숙하시잖아요.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보던 패턴.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면은 누군가 나서서 뭐 보수단체나 뭐 이런 분이 나서서 고발하고 그럼 검찰이 배당하고 그러면은 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 좀 하면은 국민의힘이 받아서 더 키우고 이런 흐름은 굉장히 익숙한 흐름이고 그렇습니다. 패턴이고 근데 이게 지금 정권 초기에 또다시 반복되는 거고 더군다나 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배당하고 수사한다. 이것도 익숙한 패턴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뭐 조국 전 장관 때부터 반복됐었던 그런 흐름인데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정권 초기에.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검찰이. 하나는 자기에 대한 개혁이 가시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어책. 또 하나는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강화하는 이런 무기로 썼는데 또 다시 그런 어떤 의도하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검찰 시절에 보던 패턴이죠. 그리고 사실은 뭐 민주당 뭐 당 대표 아니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원내대표가 다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 국회 차원에서라도 검찰 개혁은 뭐 그 중단 없이 밀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다. 수뇌부가 그대로 남아 있고 특히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다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동안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이어질 것이고 검찰 관련된 개혁 법안을 올해 내에 그것도 더 빨리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데는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그 내에 계속 이런 장난질을 칠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검찰에 대한 개혁 시도는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탄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도 다 힘 빼고 발목 잡고 못하게 해왔잖아요. 맞아요. 국민의힘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그런 패턴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총리 후보자가 이제 처음 지명이 됐고 사실은 인사청문을 받게 되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겠죠.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완전히 검찰이 뭐 이거저거 다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법무장관 후보자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잖아요. 선봉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우리가 수사하니까 개혁하려고 한다. 이거는 정치적인 탄압이고 수사 무마다. 조국 장관 때 딱 했다 그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여기에 기죽지 않고 버텨낼 최강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물론 이제 대통령도 고민을 하겠지만 이거 방어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관 인사를 보통 먼저 해서 차관이 장관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인사를 먼저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초기에 장관이 한참 동안 없이 차관 체제로 차관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차관 정부냐라고 뭐 비판이 했었죠. 있었죠. 인사청문회를 아예 돌파하고 맞아요. 정치적 부담 없이 쭉 그냥 한참 동안 갔었던 흐름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뭐 장관 차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도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단 있고 이런 사람에 의해서 지금 검찰 징계법이라고 소위 부르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죠. 장관이 이제는 검사에 대해서 감찰 및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통제하고 진압해 나가면서 개혁을 쭉 추진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두 가지 중에 어찌 됐든 검찰 개혁 관련된 법안은 빨리 통과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통상적으로 예상하는 법이 통과되고 나서 조직 개편까지 시간을 좀 두지 않습니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은 대략적으로 1년 정도 두고 있는데 1년 정도 둘 필요 없이 좀 당겨서 유예 기간을 1년 정도 주면 1년 안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 애들 작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자기들은 살겠다 이런 고민을 친윤 검찰이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아니 실제로 조국 전 장관 때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대통령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이걸 우리가 안 겪었던 사실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때부터 얘네들은 이미 경험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자기네들은 대통령도 수사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다. 그렇죠. 자기네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자기네들은 원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랄까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실제로 대통령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랄까요. 무도하네요. 전지전능하네. 무도하고 황당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미 작전에 돌입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친윤 검찰 그러면 심우정 총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여름까지 거예요. 그러면 내년 여름까지 딱 맞네. 1년. 그 유예 기간 1년 동안 심우정 총장을 위시로 해서 어쨌든 다시 또 검찰 개혁이 불가한 방향으로 고발 전문인과 보수 언론을 총동원해서 뒤집기 한 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뿐만이 아닐 겁니다. 보세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다 사건화했어요. 그러네, 맞아요.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맞아요. 원전 태양광 문제 이런 뭐 문제 이런 다. 거. 이거 정책 결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직권남용에다가 사건화해서 다 수사하고 다 발목 잡고 다 공격했어요. 언론, 감사원, 맞아요. 그다음에 검찰까지 다 동원돼서. 근데 그런 사건들 지금 보면은 뭐 아직 결론이 안 난 사건들도 많고 결론 났는데 무죄로 난 사건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장관들 후보자들 그렇죠. 정책 결정. 그렇죠. 남북 관계 뭐 대북 정책 이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 쭉 빠지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 경험했던 일이에요. 혹시 감사원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 바뀌고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은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소위 이제 나오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내일하고 내일 모레 양일간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수사가 착수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조사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소환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뭐 일정 조율이나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기소하면 재판도 받아야 되죠. 왜? 총리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이 안 되죠. 그렇죠. 대통령만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정권을 충분히 흔들어 버리겠다.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왜 문재인 정부 때 아무것도 못했냐. 계속 감사원, 맞아. 검찰, 언론이 셋이 이제 반박하게 하나의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집중 공략을 했고 그래서 개혁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 결정하면 다 수사 대상, 감사 대상.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지금 물론 이거를 진압을 했었어야 되는데 진압을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시도가 효과를 발휘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학습 효과가 양쪽에 다 있는 건데 그렇죠. 저쪽은 이제 흔들 결심을 했다라고 의원님은 간파를 하신 겁니다. 그죠? 친윤 검찰 그 심우정 총장 자기 남은 임기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도 않고 버티면서 그 흔들 결심을 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숙제가 몇 가지 있을 거로 보여져요. 숙제? 첫째, 방어죠. 여기서 방어라는 건 뭐 검찰 조직을 방어한다 이런 걸 떠나서 윤석열 라인들과 윤석열을 방어하려면
지금도 경찰이 영장 청구하는 거 특검하고 얘기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다행히 뭐 특검이 청구하고 이러면 괜찮겠지만 예. 검찰 쪽으로 들어오는 영장 같은 경우는 막아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경찰들이 수사하는 사건이 이런 것들. 완전히. 예. 그 다음에 뭐 검찰 개혁에 대한 방어 이런 것도 숙제예요. 예. 예. 그리고 본인도 방어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도 문제가 예, 자기도 있어. 계속 발목 예. 잡혔으니까 자기도 방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숙제들이 있으니까 그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진압을 못 해가지고 사실상 검찰에 의해서 흔들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내란수계가 검찰총장을 하면서 상황을 핸들링했고 그때는 국민들이 정의로운 검사로 알고 있었는데 뭐 이제 이런 분위기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이 워낙 그 문재인 정부를 세게 공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뒤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학습 그 경험이 있는 민주당과 또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 인사로 결국에는 진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뭐 부장 검사라든지 네. 뭐 다른 검사장 같은 경우 예. 총장은 아니더라도 인사할 수 있죠. 싹 다. 예, 인사할 수 있고 이거는 그 장관 임명이 좀 시간이 걸리면 예. 차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 네. 차관이 한참 동안 인사를 다 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인사로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밖에 다른 장관들에 대해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장관이 검사 징계법 개정해놨기 때문에 예. 개별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징계가 가능해요.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면 너 왜 그러니? 라고 얘기해야 되고 네. 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건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거는 법정기구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뭐 법정기구 하든 아니든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 또는 그 이전에 검찰이 했던 사건 수사 중에 굉장히 이상했던 것들, 왜곡됐던 것들, 은폐했던 것들 이런 것들 쭉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과거사위원회만 하더라도 되치기를 당했었잖아요. 김학의 사건 보면 그랬죠. 오히려 힘들었죠. 그 사건 수사했던 사람들만 정부 지금 4년 근데 그거는 사실은 조사 검사에 대해서 예. 법무부 장관이 뭐 감찰권이나 징계권 행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어요. 지금은 뭔가 나오면 바로 법무부 장관이 징계나 이런 네. 걸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이 지금 당장 그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김용현 측에서 중앙지법 형사 34부 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위원 아니에요? 직위원? 직위원으로 가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34부가 직위원 아닌가요? 아니요. 형사 25부가 25부가 직위원이고 34부는 다른 한 무슨 판사입니다. 예. 그 어쨌든 지금 뭐 김용현 장관 측에서는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상 구속 취소에 해당하는 결정을 받기 위해서 애썼는데 특검에 의해서 이제 구속될 판이 되니 이걸 좀 피하고자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당장 재판 안 열리는 겁니까? 2시 반에 재판 길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단 뭐 법정은 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에 대해서 뭐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 예.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특검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 재판도 그렇고 오늘 열리는 10시 15분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재판에도 이제 특검이 이제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야죠. 그렇죠.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놓고 있었던 검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심우정 스스로도 지금 비화폰 문제도 있고요. 이 내란에 깊이 관여한 여러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으면 만약에 본인이 수사를 받게 돼요. 그래도 그 검찰총장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만둬야죠. 자기가 수사 대상인데. 예. 그만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 나간다. 바대로 예. 그만둘 수 없는 사정이 너무 많은 거죠. 지켜야 될 이익이 너무 지켜야 많아요. 될 이익이나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아마 버틸 거예요. 안 나가고. 어떻게든 버틸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역습이나 역공할 기회를 계속 보고 예. 심지어는
거리마다 다 역공식의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네들 라인이 살아있잖아요. 라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부정과 부패로 서로 발목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야, 그러면 그때마다 촘촘히 또 이제 감시를 하면서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만약에 이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아니 가정 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은 개혁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하겠죠. 네. 그럼 그 법안에 대한 이행 준비 및 이행을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 저항을 잘 진압해야 돼요. 주도 면밀하게. 네.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도 그렇지만 국회 기능도 굉장히 중요해서 다음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가 꼼꼼하게 예.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예. 그 와중에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은 또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은 하마평에 막 여러 명이 돌다가 전부 다 수면 아래로 싹 사라졌어요. 네. 예. 아마 이제 그 국민추천제를 기점으로 예. 그동안 고려됐었던 꼭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요. 여러 부처의 장관들에 대한 재검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국민추천제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 조금 풀을 좀 넓게 본다든지 다른 각도로 좀 풀을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그리고 어차피 총리가 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제청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총리와 뭐 장관들을 동시다발로 이렇게 쫙 임명을 해서 그 인사검증도 막 새 정부 초기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총리가 인준된 이후에 장관 인사를 발표하는 굉장히 원칙적인 패턴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라인업을 쫙 짜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이 있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순서를 뭐 장관 차관 순서로 가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 국민추천제는 법무부 장관으로 뭐 박은정 의원, 이문정 검사 뭐 이런 분들이 막 올라오던데 누가 결과를 아나요? 아니 뭐 이렇게 여론에 여론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올라오던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특검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 그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전체 회의를 잡았다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건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내란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에서는 그 노상원 같은 경우에 계속 말을 바꾸면서 교란 지금 노상원 수첩 저희가 전체를 입수해서 보니까 보면 볼수록 그 71쪽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원 스스로는 이거 그냥 내 개인적인 상상이야라고 지금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뭐 공개 재판이 아니어서 그의 육성을 통해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수첩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적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 3특검에서 주요하게 지금 들여다봐야 될 대목들 이제 처음에 뭘로 문을 열 거냐 포문을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내란 특검은 김용현 재판을 먼저 이 속사포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상황상. 김용현이 이제 구속 기간 만료 등으로 또는 보석 뭐 이런 이유로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걷잡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이유는 그 선언했다는 것의 의미는 나와서 접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윤석열 등등 공범 다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선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을 풀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통해 가지고 재구속 시키려고 이제 시도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제가 기억한 바로는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과거에도 이전에도 다른 당사자들 군 관련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접촉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도를 더 광폭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막아야죠. 그러니까 나와서 접촉해서 우리는 증거인멸도 하고 입맞추기도 할 거야. 막지 마. 이런 태도로 보이잖아요. 근데 야 내란 사범들이 이렇게 당당할 나라 있어요? 나 너무 황당해. 지기현 탓이에요.
우리 지기현 이름을 까먹으면 안 돼. 네. 지기현이 진짜 큰일을 했네요. 지기현 판사가 엄청 용기를 줬네요. 내란 사범들 힘내. 막 돌아다녀. 막 돌아다녀. 반바지 입고 다녀. 서로 볼면 먹어. 막 입 맞춰.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사람 개인 문제도 있는데 법원은 왜 조용히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매주 이걸 여쭙고 있는데 아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룸사롱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원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좀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체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이 없으니까 법사위도 안 열리고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법사위원장이 빨리 좀 정해져서 결론이 좀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이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김용현을 필두로 해서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다 나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구속시킬 수 있을 만한 건들을 잡아서 다시 영장을 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겠죠. 얼개는 어디부터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의원님 보시기에? 사실은 이제 가장 드러나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가장 잘 드러난 건 12월 3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거의 다 드러났어요. 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12월 3일날 그런 일이 왜 있었고 그걸 누가 기획했고가 안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준비 단계 및 기획 단계.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이제 국무위원들은 어느 정도 관여돼 있을까? 이 단계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얼마나 관여돼 있을까? 그렇죠. 그다음에 군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 라인이 아니라 기획했을 당시에 기획자 노릇을 군이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군대를 어떻게 움직이고 누굴 투입하고 이거를 군 말고 모르잖아요. 또는 그렇습니다. 군 경험자 누가 이걸 기획했냐. 노상원이 일부 지금 드러난 건데 그거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있을 것 같다. 그 상부에 드러나지 않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기획자들. 그래서 뭐 저나 뭐 다른 몇몇 분들은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건데 과거에 기무사에서 개헌 문건을 만들었던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현천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상했잖아요. 그리고 복권도 되고. 누가 이렇게 한 거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기획 단계 부분. 그래서 뭘 이들이 진짜로 목적으로 한 거냐. 뭐 윤석열이야 지금 개몽령이다. 잠깐 한번 국민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좀 주려고 그것도 아주 건방지고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진짜 원했던 건 노상원 수첩에 있었던 내용 플러스 알파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는 건 장기 집권? 아니면 뭐 어떤 리스크에 대한 방어? 뭘까? 뭐 이런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 노상원 수첩을 보면은 킬링필드예요. 서울을 광주로 만들고 그냥 다 지식인들 다 학살할 생각을 한 거다. 그리고 이제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다. 완전히 캄보디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다 밝혀야 된다. 그렇죠. 되게 쉬운 수사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뭐 12월 3일 날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을 무렵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뭘 했는지는 뭐 국회 차원이든 헌재 차원이든 공개적으로든 그렇죠. 비공개적으로든 꽤 많이 지금 드러났는데 그거 밖에 그렇죠. 어떻게 시작됐지? 내면 어떻게 준비해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관련돼 있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 필요가 있어요. 특검 소식은 좀 들으세요? 내부 특검 소식이요? 특검 소식 뭐 저희가 막 세심하게 듣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대체로 들리는 소문. 왜냐하면 특히 이제 조은석 특검이 서울고검 사무실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본 검사들 싹 다 파견받고.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우려점이 있다면 딱 하나잖아요. 그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나머지 뭐 저는 뭐 나머지 부분 크게 우려할 부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우정 소환할 거냐 뭐 이런 거죠. 심우정 포토라인에 세울 거냐 세워가지고 근데 뭐 비어폰 지금 왜 들리는 받았어? 얘기는 조은석 본인이 워낙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분이 굉장히
그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욕망 덩어리 막 이러면 뭐 욕심이 많다는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뭐 법무부 장관도 하고 싶어 하고 예, 그런 얘기가 여러 가지 있다. 얘기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 조은석 특검이 실제로 어떤 수사 성과를 낼지. 근데 사실은 특검 보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수사는 특검 보들이 하는 거고요. 예. 밑에 있는 특검들이 하는 거니까. 예. 예.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건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선거법과 관련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더 복잡하고 끈끈하게 엮여있을 것은 김건희 특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내란 특검하고 연결되겠죠. 그렇죠. 네. 네. 아주 사적인 이야기. 예. 를 나누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엄을 했다. 예. 이게 다 그 아주 사적인 이야기의 내용이 다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둘이 언젠가 만날 것 같아요. 만날 것 수사하다가 같아. 두 특검이 만나는 거야. 예. 어? 제가 보기엔 3특검이 만날 것 같아요. 3특검이 만나는 거예요. 예. 이종호, 예. 그러니까요. 블랙펄 BP 패밀리 이종호. 3특검이 만나가지고, 예. 뭐야 이거? 이러면서 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이제 복잡하다. 특히 캄보디아 뭐 그런 것도 ODA 있지만,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예. 김건희가 왜 조선일보를 폐간하고 싶어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조선일보는 맨날 기업들 이익이나 들어주려고 하고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쵸. 그 기업은 누구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 수사 먼저 그 하나? 녹음 파일 가지고 예. 뭘 하려고 그랬지? 조선일보는? 예.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명태균 관련돼서는 뭐 그런 것들 다 궁금하고 네. 당에서는 도대체 명태균이 어떤 역할을 했지? 쑥대밭이 될 수도 있겠죠,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쑥대밭 될 수 네. 있다. 홍준표 자꾸 전 시장이 국민의힘 해체하고 위원정당 심판을 해산하라고 예. 하는 게 되게 열심히 얘기해요. 위원정당. 해산돼 버리면 명태균 그게 사라지잖아. 그런 거 야, 아닐까? 이분이 복선을 다양하게 깔아놓은 거구나. 빨리 좀 흩어져. 빨리 흩어져. 휴대폰 버리지. 당을 버려. 당을 갖다 버리고 흩어졌다가 다시 해산했다 다시 만나. 뭐 이제 이런 컨셉이다. 자꾸 해산하라 그래서. 예. 이유 없는 해산 요구 아니냐. 뭐 들리는 말로는. 뭐 하여튼 판을 세 판 짜려고 한다 보수에 뭐 이런 얘기도 예를 들어서 있는데 세 판 짠다는 거는 네. 세 판 짜서 거기서 뭔가 그 권력의 기반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렇죠. 보통 사건 터지고 조사 들어오면 핸드폰 버리고 그렇죠.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 갈아버리고 다 갈아버리거든. 없애버리고 조직 해체하고. 아니 오죽하면 김용현 지시 받아가지고 노트북 부시던 사람은 너무 잘게 부수다 자기 손가락을 다쳤다는 거잖아요. 파쇄기를 3번을 돌려도 최고는 하여튼 조직은 해체. 조직은 해체. 컴퓨터는 갈아버리고 네. 휴대폰은 한강에. 네. 휴대폰은 한강에.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기 때문에 그분들 속으로 빨리 당이 해체돼서 네. 근데 해체된다고 해서 조사 안 받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그 해체돼서 막 여기저기 집기 다 흐트러지고 네. 한 다음에 조사하려고 그러면 누가 담당이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막. 또 진짜 이 범죄의 늪은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의외로 김건희 특검에서 변수가 김건희인데 김건희 씨는 천천히 부를 것 같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병원에 윤석열. 입원을 해서 네. 뭐 저렇게 하고 하니까 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빨리. 근데 일주일이면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와요. 네. 네,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가 아픈 건지 진짜 알 수도 뭐 없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뭐 이제 그렇게 위중한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그날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명태균 게이트하고 뭐였죠? 또 하나는 이제 두 가지 중앙지검하고 남부지검에서 동시에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 둘 다 안 가려고 아산병원행을 택했다. 이제 이런 게 핵심인 거잖아요. 조사 안 받겠다는 태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걸어서는 수사 걸어가지는 않겠다 뭐 이런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막 상상이 되는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네.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하여튼 뭐 순순히 조사는 안 받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 남편이 검찰총장일 때는 뭐 그게 버티기가 가능했겠죠. 대통령일 때는. 근데 지금은 그냥 민간인일 뿐이잖아요. 민간인이죠. 민간인인 정도가 아니라 네. 여러
부정과 부패의 의혹의 대상자죠. 최근에 무슨 그 평택항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거는 진짜 마늘 사이에 옛날부터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국민의힘 쪽에 몸담았던 사람이 얘기하니까 신빙성이 있어. 더 신빙성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기업 얘기도 나오고 그 오래된 관세청 간부들이 나와서 만들었고 농수산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 회사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평택항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뭐 기사가 취재가 잘 안 돼서 보도를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모 매체에서 거의 취재가 끝났다는데요. 곧 나온답니까? 곧 나온다는데요. 그러면은 그 마늘 사이에 뭘 끼웠답니까? 모르겠는데요. 마늘 사이에 또 마늘 끼지는 않겠죠. 마늘의 양을 신고한 양보다 늘려서 수입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쓰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마늘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양귀비를 끼웠다, 뭐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입으로는 마약 수사 그러니까. 예. 그것도 제가 보기에 연막 전술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보면 이것도 막 상상이니까 재밌게 들으시고 영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을 끼고 마약 장사가 마약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업체를 경찰하고 검찰이 다 없애죠. 예. 훌륭하네. 시장을 독점하는 거야. 시장 독점. 그리고 뒷배를 봐주니까 안전하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그러니까요. 그런 작업을 한 건가? 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부 초기에. 그리고 나서 이태원 참사 터지고 마약. 입에 달고 다녔죠. 그렇죠. 살았죠. 이태원 참사 터졌을 때도 그때 뭐 마약 수사하느라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마약을 수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경찰들이 현장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꽤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정작 참선할 때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안 했지. 그러니까 그래놓고 뒤로는 장사를 했나?라는 의심. 마늘 사이에 껴서 들어오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근데 하여간 뭐 거의 취재가 끝났다고 하니 조만간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그런데도 아산병원에 계속 있다. 그러면 특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병원에서 끌어내야 됩니까? 아니면 특검은 아시다시피 수사 기간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검찰은 뭐 기관이 존속하는 한 수사를 할 수 있죠. 그 검찰이랑 기관이 존속하는 한 그리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수사할 수 있지만 특검은 수사 기간과 존속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은 뭐 여유 이런 게 없어요. 해야죠. 해야 될 건 해야죠. 그거 안 하면 그리고 기간을 다 도구하면 그거는 뭐 직무유기죠. 그렇죠.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특검의 수사 대상일 수 있겠습니까? 마늘 사건? 지금 뭐 인지되는 사건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검찰이 내빼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이 사건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보겠다라거나 그러면은 특검이 받아올 수 있죠. 검찰에 가져간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여간 지금 확실한 올 하반기는 특검 전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은 그냥 특검 일 하라 그러시고요. 그 국회와 정부는 국회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관련된 법안들을 하고 정부는 민생과 외교를 책임지면 되겠죠. 그러라고 저희가 특검한 거거든요. 만약 특검찰로 하면은 정부가 그냥 다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초반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특검 전국에서도 검찰이 일정 정도의 어떤 농간을 부리려고 하는 행태가 발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앞서 세 가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 김건희 관련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것도 수사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마 검찰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를테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막 조사받으러 다니는 그런 장면도 연출될 수 있겠습니까? 있죠.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고검이 수사했더니 4년 만에 발견하지 못했던 녹취 새로운 녹취 수백 개가 나왔다. 근데 고검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지검이 수사를 하지. 고검은 사건을 관리하죠. 그리고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것도 사건 기획이 아니라 정책 기획을 하죠. 정책 기획. 근데 고검에서 쏟아져 나왔다. 고검에서 쏟아져 나왔어. 고검이 수사 탁 하자마자. 예, 시작하자마자. 예. 이런 게 나왔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네. 그렇다면은 검찰 수뇌부도 네.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원래 의원님 저희가 30분만 모시는데 저희가 뉴스공장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래 예정된 인터뷰가 좀 늦어져서 출발이 늦어지신다 그래서 제 다음 멤버가 네, 박찬대 아까 의원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 뉴스공장에 갔다 오셔. 이게 시간대를 바꾸든지 해야지. 시간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밀리다 보니까 의원님 조금만 더 함께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네, 뭐 제가 지난주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갚아야 한다. 예. 아니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여쭤볼 것도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그 유명한 주진우 의원이 제2의 김민석이 없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가 자신의 고액 소비 지출과 관련해서 출판 기념회 수입 등 세비와 소득으로 충당했다고 해명을 했지만 제대로 소명이 안 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출판 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에 신고 의무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정치인 책은 10권 이상 사면 안 돼요. 그리고 1인당 10권? 네. 그리고 30일 이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필요한 내용입니까? 필요한 이게? 내용이죠, 뭐. 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출판 기념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겠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네. 반대할 거 없어요? 그냥 저 정도 내용을 네. 하면 되죠, 뭐. 1인당 한 권도 아니고 10권이니까 괜찮을까요? 저는 제가 책을 몇 번 내긴 냈지만 저는 네. 출판 기념회 안 하긴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출판 기념회가 정치인들 후원금 모집하는 어떤 루트나 통로로 된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과거 정치권에서 많이 있어서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혹 어린 시선들로 국민들이 보셨으니까 그런 부분 개선하겠다는 거 하면 되죠. 예. 근데 의원님은 베스트셀러 작가시잖아요. 베스트셀러. 주민의 헌법. 지금 몇 위예요? 지금 지난주에 7위. 오. 앞에 대통령책 분야 7위. 대통령책 쭉 여전히 인기. 계시고. 넘사벽이네. 그걸 좀 뚫어야 되는. 시기를 잘못 잡았어요. 시기를 잘못 잡. 아니요, 근데 너무 필요한 책이에요. 네. 예. 그리고 너무 쉽게 쓰여져 있어서 그냥 정말 단숨에 읽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예. 보시고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근데 제일 재밌었던 게 반절로 국회의원 수 줄이라고 노상원 수첩에도 나왔잖아요. 위헌인데. 헌법을 개정해. 네,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절반 이하로 그냥 바꿔버려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개정안을 냈고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도 이런 거 다 받아주어라 합시다. 하면 다 여야 불문 똑같이 정치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니까 이거를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토 정상회의 불참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해요. 지금 국제 정세 저희가 이제 조만간 문정희 선생님 모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듣겠지만 지금 당장 가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안 가기로 어제 긴급 기자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전 대표죠. 실리 외교를 말하던 정부가 현실을 등지면 안 된다. 불참하지 말고 가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고 재밌는 건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에서 국익 손상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류의 입장을 동시다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주장을 할까요?
뭐 저런 논리가 성립되려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나토 회의에 하면 무조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전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는 않죠.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가변적이고 그다음에 나토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직접적 관련이 없죠. 그래서 과거에도 네. 나토 회의에 가냐 마냐 가지고도 자체가 논란이 됐었고 나토를 왜 가냐 뭐 이런 얘기가 나토를 있었죠. 왜 가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니네들이 싼 똥 치우느라 지금 힘들어. 지금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하여튼 니네들이 망쳐놓은 아직도 의료대는 회복도 안 됐고 니네들이 사과부터 좀 해라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돌아오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 경로로 뭐 대화는 나누고 있고요. 네. 중대한 기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중대 기로에 있다. 복지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다. 곧 옵니까 의사들이? 네. 곧 와요? 좀 이번 주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후임 인터뷰 도착했어요. 인터뷰 대상이 오셨군요. 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